티베트와 중국의 갈등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티베트는 중국 서북부 지역에 있고, 이것을 중국의 행정구역으로 치면 시장 자치구에 해당합니다. 인구는 대략 300만 명으로 부산과 비슷하고, 면적은 12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들이 쓰는 언어는 티베트어이고, 이들은 티베트 불교를 믿는데, 티베트 불교를 이끄는 달라이 라마가 티베트 전 국민의 정신적 지도자라 할 만큼 굉장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4세기에 시작한 토번 왕국을 기원으로 하고 8세기경에는 국력이 절정에 달해서 중국 당나라의 수도를 함락시키기도 합니다. 이후 몽골의 침략을 받아 원의 간섭을 받기도 하였지만 항상 독자적인 국가를 유지하였으며 이후 청나라의 침략을 받아 청나라에 복속되었지만 청나라 왕실이 티베트 불교를 믿었던 탓에 이들은 높은 자치권을 부여받고 상당한 존중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청나라가 멸망한 후에는 이들은 다시 독립왕국을 세웠고 잘 지내는가 싶었지만 이후 국민당을 몰아낸 중국 공산당이 1950년 티베트를 침략하여 이들을 속국으로 삼음으로써 티베트는 다시 중국에 병합되게 됩니다. 그 이후 1958년 중국에서는 대기근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 많은 티베트 사람들이 굶주렸고 그 결과로 1959년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였고 이 과정에서 집단적인 약탈과 강간 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티베트 달라이 라마와 티베트 정부는 인도 북부로 피신을 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티베트 망명 정부를 세우게 됩니다. 국권을 빼앗긴 티베트는 독립운동을 전개하는데 독립운동은 두 가지 노선으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무장 독립운동, 하나는 비무장 독립운동입니다.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가 종교적인 이유로 폭력을 거부했기 때문에 많은 티베트 사람들은 비무장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비무장 독립운동으로 평화적 시위나 혹은 분신 자살을 하여 티베트의 억울함을 호소하곤 합니다. 무장 독립운동의 경우 티베트 산간지대에서 게릴라 작전을 위주로 수행하였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력과 자원의 부족으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티베트를 독립시키지 않으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하나의 중국입니다. 티베트는 한족과 55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 개의 민족이라도 독립할 경우 여러 가지 민족이 독립을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거죠. 하나를 허용한다면 연쇄작용으로 걷잡을 수 없게 될 테니까요. 그런 정치적 이유가 있지만 또 다른 이유로는 경제적 이유가 있습니다. 티베트 지하 자원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금과 우라늄, 석탄 등이 있는데 이것을 다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한다면 상당히 큰 부분일 겁니다. 게다가 티베트에 있는 희귀동물, 표범과 곰과 같은 희귀동물들도 상당히 유용한 자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인접해 있는 인도와의 분쟁 때문인데요. 인도와 중국은 여러 가지 국경에 대해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 요충지인 티베트를 차지하고자 하는 것이죠. 인구와 경제에서 우위를 가진 한족은 서로 다른 여러 소수민족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영토를 강제로 편입시키며 이권을 취하려 하는 모습이 마치 제국주의를 떠올리게 하였습니다. 또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는 자비와 사랑의 정신을 널리 퍼뜨렸고 억울한 국권 상실에도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의 저항을 선택함으로써 그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티베트가 독립을 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와 국제사회의 무관심을 겪어봤기 때문에
티베트의 처지가 더욱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아픔을 알고 있으면서도 애써 모른 척하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그들에게 지금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닌지, 계속 개발에만 신경 쓴 나머지 주변의 아픔에 무관심했던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